오늘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중복순열만 했죠. 저번 시간에 그 수업을 수행이 한 30분 정도 진행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 중복순열 한 개 전달을 드리면서 30분 동안 중복순열 한 개만 전달했는데 도현이가 이제 엔파이어를 어떻게 계산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미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우리 중복순열은 엔파이R이라 배웠는데 요게 이제 n개의 대상 중 중복을 허락하여 r개 선택하는 경우의 수인데 우리가 실질적 문제를 풀 때는 쓰지 않는다 그죠? 문제 풀 때는 그냥 곱셈법칙, 고해법칙으로 풀면 되고 알겠죠? 대신 얘가 연산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얘가 n의 r 제곱이라는 건 알고는 있어라 알겠죠? 우리가 쓰진 않지만 산수는 할 줄 알아야 되니까 알겠죠? 그 정도로 얘기하면서 문제를 뭐 풀어와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지금 저번에 정리해드린 유형은 뭐 그 집합의 순서상 문제 한 개였습니다. 알겠죠? 나머지는 뭐 딱히 설명할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이제 여러분한테 풀이만 해오라고 얘기했는데요. 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복순열 오늘 질문 받고 오늘은 중복조합을 들어갈 건데 중복조합이 쌤이 전달할 얘기가 많습니다. 가장 이 학생들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중복조합 문제 유형을 많이 케어하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그 총 정리를 해서 오늘 중복조합을 끝내놓을 버릴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일단은 중복순열과 관련된 질문 좀 받아볼게요. 23페이지부터죠. 숙제 해온 친구들부터 일단 질문해 주시고요. 숙제가 안 해온 거 그렇죠? 활동 계좌는 깨끗한 친구들이 많죠. 네, 이 친구들은 일단 나중에 스케일을 검해보죠 제가. 네, 일단 질문. 124번. 네, 일단 홀수만 풀어라 했으나 워낙 풀 게 몇 개 없기 때문에 같이 풀겠습니다. 124번을 보시면 124번입니다. 서로 다른 6개의 스티커를 여러분 구체화시키세요. 내가 맨날 수업 때마다 얘기하는데요. 푼 거 보면요.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알겠죠? 구체화 좀 시키세요. 알겠죠? 숫자만 띡띡 써서 풀 생각 하지 마시고 알겠죠? 무슨 뭐 확통 신이요? 적으세요 좀 알겠습니까? 6명이 있는데 스티커를 6개의 서로 다른 스티커를 3명에게 나눠준다. X, Y, Z로 하겠습니다. 나눠주는 경우의 수와부터 진행할게 알겠죠? 자, 6개를 3명한테 나눠주면은 저희는 어떻게 풀어야 되겠어? 이 사람을 기준으로 풀어야 되겠어? 스티커를 기준으로 풀어야 되겠어? 자, 기준으로 푼다는 게 이런 얘기입니다. 스티커를 기준으로 푼다는 건요. A1 스티커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야? 라고 풀 것인지 아니면 사람으로 푼다는 건요. X가 받을 수 있는 스티커가 몇 개야? 요 상황 이해되겠어? 이 주어에 대한 선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알겠습니까? 요 문제가 그걸 다 비교하기 아주 좋은 문제네요. 이 124번은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하는 그 중복순열에서의 그 주어와 진행의 어떤 그 순서를 헷갈려하는 그런 친구들한테 잘 비교가 되는 좋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124번 잘 이해해 보세요. 자, 일단은 6개의 서로 다른 스티커를 3명에게 나누어 주는 경우로 갖게 하겠죠? 그러면 도현아 뭐라고? 스티커를 기준 가야 돼? 사람을 기준 가야 돼? 사람으로 풀어볼게. 자, 선생님 X 사람을 먼저 기준하면 네가 대답해봐. X가 받을 수 있는 스티커가 몇 개야? 6가지야? X는 스티커를 안 받을 수도 있지 않니? X는 스티커를 2장 받을 수도 있지 않니? X가 3장 받을 수도 있지 않니? 그렇잖아요? 4장 받을 수도 있지 않니? 이거 사람을 주어로 풀려면 어떻게 될까요? 못 푸는 게 아니라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케이스 분류해야죠. 첫 번째, X가 빵장 받는 케이스, 1장 받는 케이스, 2장 받는 케이스, 3장 받는 케이스, X가 6장을 받는 케이스. 몇 개만 풀어볼게요. X가 빵장 받는 케이스는 다시 Y가 빵장 받는 케이스, Y가 1장 받는 케이스 분리도 하시고요. X가 1장 받는 케이스 얘부터 풀게요. 61. 6개 중에 한 개 받았을 거 아니야. 그리고 나서 Y가 빵장 받는 케이스, Y가 1장 받는 케이스, Y가 2장 받는 케이스 분리하시고요. X가 2장 받는 케이스 62. 2개 받았지?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겠어? Y가 빵장 받는 케이스, Y가 1장 받는 이거 풀 거야? 어떻게 해야 돼? 주어를 바꿔야죠. 여러분들 이게 정확히 인지가 돼야 돼. 알겠죠? 풀이를 하려고 그러면 풀이를 해. 이렇게. 그럼 지가 좀 하다 보면 너무 빡세구나 라는 생각을 하겠지. 주어를 바꿔. 알겠습니까? 그러면 스티커를 주어로 가볼까요? A1 스티커를 받을 수 있는 학생 몇 명이야? 3명. 자, 아까와 같은 상황을 잘 비교해봐. 안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없어. A1은 누군가 줄 거 아니야. 그죠? 셋 중에 한 놈이 꼭 받을 거 아니야. 도현아 구분되니? 이게 제일 중요한 개념이야. 중복순열 문제풀이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지금 내가 설명하고 있는 이 얘기가. 이해겠어? 그걸 비교하기 아주 좋은 문제네. 124번이 딱 2개를 뒤집어 놨거든. 이해되겠어?
상황이 이렇다면 얘는 스티커를 기준으로 가야 돼. 얘를 받을 수 있는 학생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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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명 수준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서로 다른 3개의 사화를 N명의 학생에게 나누어 주는 똑같은 얘기구나. 네. 그런 거 같은데. 서로 다른 3개의 사화. 이번 사화가 3개야. 상황이 다르지 않네요, 근데. 학생 말고 다른 걸 좀 줘야지. 헷갈릴 거 아니야. 학생이 N명이야. N명. 그죠? 나눠주는 경우는 같은 상황이죠. 3의 N승. 같다. N6이다. 풀리겠죠. 알겠습니까? 그런 문제입니다. 알겠죠? 넘어가시죠. 그 다음. 헷갈리는 거 빨리 시험나야 돼요. 풀어야 지는 문제죠. 오늘도 간결하게 수업을 쳐내는 풀이를 좀 시키겠습니다. 135번 가시죠. 135입니다. 145입니다. 자, 1, 2, 3, 4, 5를 가지고 1, 2, 3, 4, 5를 가지고 서로 다른 두 개의 숫자를 모두 사용하여 네 자리 번호 비밀번호 만들려고 한다. 만들 수 있는 번호의 개수를 구해라. 지금 그 5개 숫자 중에 2개만 쓸 거라는 소리네요. 그죠? 2개를 근데 둘 다 사용해야 됩니다. 알겠죠? 쉽게 말하면 5개의 숫자 중에 2개를 선택해서 그 2개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네 자리 비밀번호를 구해라 이 말인데 단 둘 다 한 번 이상은 써야 돼. 뭐 이런 얘기죠. 상황이 됩니까? 가볼게요. 제일 처음 뭐부터 해야 돼? 135번입니다. 135번.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돼? 52부터 해야 되겠죠. 숫자 2개를 뽑아야 뭘 진행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만약에 1, 2가 치겠습니다. 됐어요? 이제는 뭘 해야 돼? 1, 2, 2을 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네 군데 그 네 자리 자연수를 만드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단 1과 2는 한 번 이상은 꼭 써야 돼 이 말인 거죠. 알겠습니까? 이걸 사실 두 가지 풀이가 다 필요한데 왜 상황에 따라서 둘 다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둘 다 설명해 볼게요. 첫 번째. 저번 시간부터 많이 보여드렸던 선택을 하고 나열하는 경우. 이렇게 푸는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 문제 되게 많습니다. 이렇게 푼 거는요.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로 푼 거예요. 오케이? 이미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 파트에서 이렇게 푼 적이 있어 우리가. 어떻게 푼 거냐면 봐봐. 1, 2를 둘 다 사용하면서 4개를 나열해야 돼. 선택부터 할게요. 선생님은 1을 많이 쓰는 걸로 가겠습니다. 알겠죠? 다른 숫자 안 쓸 거니까 되게 쉬워요. 1 3개 쓰고 2 한 번 쓰는 거. 1을 2개 쓰고 2 2번 쓰는 거. 1 한 번 쓰고 2 3개 쓰는 거. 말고 없어. 다른 숫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푼 같은 것을 포함한 순서에서 경험한 것보다는 쉬워. 알겠죠? 나열 끝. 됐습니까? 이 문제는 이게 훨씬 쉬울 것 같은데 좀 더 복잡해지면 이런 생각이 필요할 수 있어. 이 둘 다 중요합니다. 잘 들어. 이런 생각은 뭐냐면 선생님 여기에 봐봐. 네 자리 자연수를 그냥 만드는 경우의 수로 가면요. 얘는 이제 중복 순열이죠. 2의 4승.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중복 순열을 틀로 풀려면 이렇게 해야 돼. 봐봐. 1, 2만 가지고 여기에 자연수를 만들 건데 중복 가능합니다. 알겠죠? 만들 때 어떤 조건이 있냐면 1은 적어도 한 개 포함. 그죠? and 2도 적어도 한 개 포함. 맞습니까? 이런 접근을 하면 이게 어떤 문제인 거야? 우리가 1이 적어도 한 개 포함되는 경우를 구해라 라고 하면 보통 6번을 풀죠. 2를 적어도 한 개 풀어라 이러면 이제 6번을 풀죠. 6번으로 풀 문제가 and로 묶여 있어. 내가 수업 때마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매 수업 때마다. 부정인데 부정이죠. 그죠? 오케이? 6번을 풀 수 있겠죠. 그러면 얘의 6번 뭐야? 여러분 이 개념이 정말 중요한 거. 어려운 문제에 상당히 필요할 거란 말이야. 알겠죠? 얘의 6번은요. 1을 사용하지 않거나 또는 2를 사용하지 않는 거.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6건의 개수를 구해서 전체에서 빼는 거죠. 오케이? 그런가? 전체는요. 2의 4승입니다. 빼기 1을 사용하지 않는 게 뭐야? 다 2인 거잖아. 한 가지. 또는 2를 사용하지 않는 거 뭐야? 한 가지. 원래는 교집합 빼야 되는데 둘 다 사용하지 않는 건 없어요. 교집합이 없다는 거죠. 답은 입니다. 알겠죠? 물론 이 문제는 1번 풀이가 확실히 좋아요. 알겠죠? 근데 여러분 적어도 and 적어도 이거 부정 and 부정이 끼워 넣으시면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잘 기억해놔라. 만날 것이다. 중복 순열이 아니고서도 모든 영역에 부정 and 부정은 출제될 확률이 있어요. 그걸 출제해버리면 최소 준킬러 이상일 거니까. 알겠습니까? 딱 보고 낚아채서 NA 합비로 정리한 다음에 전체에서 깔끔하게 빼라. 알겠습니까? 요 논란 살려두셔야 되고요.
특히나 문과 친구들은요 수능 킬러로 엄청 잘 나옵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럴 때 잘 챙겨두시고 이런 경우의 수가 어려운 경우의 수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넘어가서 또 137 갈게요. 137 여기저기 문제 많이 푸셔야 됩니다. 137 보시면요 0, 2, 3, 4, 5를 가지고 중복을 허락하여 5자릿수 만들 때 2가 1개 이하가 되는 자연수를 구해요. 자, 이 경우의 수를 좀 많이 풀다 보면은 항상 이하, 이상, 뭐 초과, 미만 이딴 걸 보면요 항상 여사건까지 생각해야 돼. 알겠죠? 그럼 봐봐. 얘는 2가 1개 이하? 그러면 2가 1개인 경우가 2가 1개인 거니까 그 6번보다 얘가 낫겠지. 얘는 그냥 풀어야지. 이미 기준을 정했는데 2를 빵번 쓰는 경우와 2를 한 번 쓰는 경우 두 개로 불리면 되는 거 아니야? 걸어볼게요. 지금 남은 숫자 0, 2, 3, 4, 5인데 몇 자리야? 5개 만들 때 첫 번째 2를 안 쓰는 경우, 두 번째 2를 1개 쓰는 경우, 2 1개, 2를 1개. 불렸나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죠? 2를 안 쓸 거면 이거 되게 쉽지. 하나, 둘, 셋, 넷, 5개인데 여기 넣을 수 있는 거 수에 몇 가지? 네, 3가지. 2는 안 쓸 거니까. 그 다음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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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가지. 끝. 됐어요? 자, 2를 1개 쓴 경우는 땡땡땡땡땡 2부터 집어넣어야지. 2를 어디다 넣을 거야? 몇 개 중에? 5개 중에 1개 2를 넣고 2를 박아놓고 처리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성원아 왜 안 돼? 0이 안 돼. 오케이, 정확한 얘기입니다. 자, 또 좀 더 정확한 표현해주면 내용 맞는 얘기지만 선생님 5개 중에서 2가 여기 오는 경우랑 나머지 오는 경우는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라는 얘기인 거죠. 왜? 2가 제일 앞에 와버리면 0까지 다 포함을 쓰면 되는데 2가 앞자리를 비우고 다른 데 와버리면 이 제일 앞자리 0이 못 올 거기 때문에 처리가 힘들어지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연아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겠어 그러면? 나눠야죠. 1과에도 처리가 안 되니까 그럼 딱 나누는 거지. 알겠죠? 1단계 2 땡땡땡땡 경우와 또 2단계 그 외 그죠? 이해부터 할게요. 2를 이미 넣어놨어. 여기 올 수 있는 거 다 4가지죠. 2만 빼고 다 가능하니까 4에서 4승 끝. 얘 가볼게요. 2는 여기 안 올 거야. 그렇지? 넷 중에 한 개 선택. 어디 오든 상관없잖아. 여기다 쳐 그냥. 여기는 0 빼고 2 빼고 다 3가지. 나머지 4에 3승 다 더하시면 정답. 이거 연산은 이렇게 하세요. 봐봐. 얘 3 곱하기 4에 4승. 얘 4에 4승. 얘 3 곱하기 4에 4승. 경우의 수는요, 여러분, 이 숫자를 식처럼 정리하는 능력이 아주 중요합니다. 연산을 때려 하고 있지 마시고, 봐봐. 4에 4승이 3개, 1개, 3개야. 그쵸? 총 7개야. 4에 4승. 정답. 이것만 단순하시고. 알겠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패스. 그 다음, 질문. 쉬는 시간 쌤이 여러분들 주말 스케줄 받은 거 이제 슬슬 강제 학습이 필요한 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뭐 나중에 하고요. 질문! 평일에 여러분 바쁘실 거니까 주말에 질문 좀 합시다. 질문! 없어! 이제 뭐 안 풀어서 그죠? 우리 지연이 잘 풀어왔고 잘 풀거나 안 풀거나 이 사회가 그죠? 다 똑같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 이 작은 사이도 똑같습니다. 알겠습니까? 어? 그죠? 중간이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아무튼 자, 오늘은 중복 조합으로 하시죠. 문제는 34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지만 오늘 제가 중복 조합을 잘 정리해드릴 것이니까 다음 주까지 밀린 친구들 어디를 풀어라? 중복 조합을 풀어라. 저희는 알겠니? 중복 조합부터 짚으세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하나라도 제대로 알고 이제 어차피 날라간 거는 천천히 긁고 와야 될 거 아니야. 알겠죠? 이제부터 안 밀리는 게 중요한 거니까 봐봐. 중복 조합입니다. 보시죠. 자, 필기장 꺼내시고요. 여러분 제가 중복 조합은 이렇게 해요. 중복 조합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좀 외워라. 알겠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다시 또 정리했잖아. 같은 관수 방어순열과 원순열과 중복순열 정리했잖아. 그 쌤이 적어드린 유형들은요 제발 좀 외워놓고
그리고 뭐 이해를 좀 하시던가 알겠습니까? 예, 수업 때 뭐 이해를 시켜드리지만 금방 날아가잖아요. 문제 그 틀을 외워놔야 돼. 선생님이 정리해준 거 다 틀을 외워놔야 돼. 물론 이해를 기반해서 외우는 게 베스트죠. 알겠죠? 그게 필요하겠지만 오늘도 물론 설명을 하겠지만 잘 듣고 이렇게 첫 이 수업 진행으로 설명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좀 자기가 이해 안 되면 질문을 좀 하세요. 꼬리 질문 해가지고 본인이 처음에 잘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시간 지나면 또 그 이해나 원리가 날아갈 수 있어. 알겠죠? 대신 그 풀이 그 하는 방식은 남아 있어야지. 그건 잘 기억해놔야 돼. 특히나 중복조합이 쌤이 예전 설명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뭐 크게 파트 네 번째죠. 중복조합을 여러분들 제일 적용을 못해. 그 말은 여러분들 입장에 되게 어렵다는 소리겠죠. 알겠죠? 그럴 때 중복조합만큼 진짜 잘 외워놔야 돼. 중복조합에 쓰이는 모든 케이스를. 그래서 쌤 노트 필기장에도 여기가 글이 제일 긴 거야. 그래서 알겠죠?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적 현상을 줬을 때 잘 캐치해서 풀지 못하니까 알겠죠? 틀을 정확히 외우더란 말이야. 그 기본 틀만 외워두면요 문제 보면 바로 캐치가 돼요. 아 이거 중복조합이야. 그러면 조건은 어떻게 따지고 기준은 어떻게 분류하고 이것만 잘 정리하면 돼요. 알겠죠? 중복조합 기본 틀 외워두세요. 자 중복조합입니다. NHR이라 쓰죠. 이 뜻이 뭔데? 이거 안 쓰겠습니다. 서로 다른 n개의 대상 중 중복을 허락하여 뭐나 자, 팔 빼고 필기장 피고 네, 이 분필을 날려버리기 전에 똑바로 앉아서 필기를 날리니까 좋은 자세인데 지금 그지? 여기 봐서 와이드로 샥 이렇게 날리면 뭐하러 그냥 봐봐 자 NHR은 봐봐 피우고 빨리 같이 읽으란 말이야 글을 서로 다른 n개의 대상 중 중복을 허락하여 R번 선택하는 경우였습니다. 지금 필기장 없구나. 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까? 도현아 알겠냐고. 그때 얘는 계산법을 외우라 그랬죠. 이거 증명 안 했습니다. 쌤이 알겠죠? 쌤이 증명을 항상 그래요. 이게 강사 초반에는 모든 걸 증명해야 되는 이렇게 약간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학원 강사 처음 다 티어들면 내가 선생님인데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다 알려줘야지만 공부 막 해가지고 이해를 정확하게 시켜줘야지. 이게 초반 강사들이 많이 겪는 알겠죠? 네, 그 과정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쌤들 이제는 그쵸, 쌤들 이제 나이도 많이 먹고 여기 학원 운영을 하면서 있다 보니까 이 강사 교육도 많이 할 거 아닙니까? 하다 보면은 항상 그래요. 내가 미리 얘기해 드리는데 항상 초반에는요 욕심이 강해가지고 증명을 기가 막히게 해줍니다. 막 재밌는 얘기까지 섞어서 해줍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서 애들이 이제 눈이 계속 진해지면서 뭐 퍼져가지고 결국 뭐가 중요하냐면 증명 이후에 마지막에 야 그러니까 결론이 이거야. 이걸 적용해서 이렇게 되는데 뒤가 중요하단 말이야. 우리나라 말은 그잖아요. 근데 증명을 막 하다 애들 다 퍼지고요. 중요한 얘기 딱 하면 10명 중에 3명 듣고 있어. 네. 그걸 이제 한 2년 3년 겪게 됩니다. 처음 했을 때. 그래서 이제 고뇌에 빠집니다. 왜? 난 수학 강사인데 그러면 뭔가 잘 이해시켜주는 직업이잖아. 근데 이런 대행장을 내가 이해를 3년을 해봤는데 이 정작 중요한 거 듣지도 않은 채 여기서 다 죽어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잖아요. 그래서 짬밥이 쌓이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를 버립니다. 알겠습니까? 필요 없어! 막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만 살리죠. 알겠죠? 여기서 이제 짬밥이 더 되잖아? 그럼 이제 여기를 살려야 될 부분과 버려야 될 부분을 이미 다 알고 있죠. 짬밥이 있으니까 이제. 그래서 버리는 거 깔끔하게 버려주는 거고요. 알겠죠? 살릴 거 살려주는 거야. 그게 이제 베테랑들인 거죠. 이제 알겠습니까? 베테랑 여기 있잖아? 알겠습니까? 내가 말한 대로 공부하면 돼. 알겠죠? 여러분들 혹시라도 NHR이 왜 N 플러스 R 마이너스 1CR입니까? 라고 한다면 네이버에 쳐보세요. 알겠습니까? 요즘 또 챗 GTP도 있잖아. 그렇습니까? 이거 쳐보세요. 저거 이해 안 돼? 들고 와. 따로 알겠습니다. 네, 이해해 줄게. 알겠죠? 오케이? 증명은 개나 저버리 알겠습니까? 이거는 몰라도 됩니다. 알겠죠? 외우세요. 너는 알겠니? 요 계산법은 외우세요.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건 증명을 쌤도 하지 않습니다. 이 몇 개 있어요. 증명 일부러 안 해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안 돼. 들어오지 마. 알겠죠? 들어오지 마. 궁금하면 네이버에 쳐봐. 알겠습니까? 설명 잘 돼 있어. 이해 안 되면 그거 들고 가래 해줄게. 알겠지? 자, 아무튼 얘는 이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얘가 상황을 얘기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A, B를 중복을 허락하여 3번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일단 내가 이거부터 풀어볼게. 알겠죠? 이거는 그냥 물론 공식으로 풀 수도 있지만 이거 공식으로 쓰면 어떻게 돼? A, B를 중복을 허락하여 3번 선택하는 경우의 수. 저 공식으로 쓰면 뭐겠어? 몇 H 몇이겠어?
내가 한글로 안 써주니까 또 이렇게 매칭이 안 되나? 저 무슨 뜻이라 했니? 도현아? 한번 읽어줘봐. 거기 MHR 있을 거 아니야. 읽어줘봐. 서로 다른 N개의 대상 중 오케이. 중복을 허락하여 R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줄여서 우리가 NHR에 그래야겠죠? 그럼 봐봐. A, B를 두 개를 중복을 허락해서 3번 선택하는 경우의 수라는 질문이잖아. 이 뭐겠어? 2H 3을 얘기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가끔 이런 질문도 해요. 애들이 얼마나 답답하냐면 선생님 얘가 왜 2H3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나한테. 그러면 되게 황당한 거지. 설명해 줄 길이 없는데? 왜냐 봐봐. 이런 거야. 야, 이 질문이 어떤 질문인지 아냐? 5명 중 2명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답 뭐지? OC 아니야? 그 친구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야. 야, 얘가 왜 OC야? 너네 뭐라 설명할 거니? 어? 5명에서 2명을 선택하라고 그랬으니까 OC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왜 OC냐? 나 질문한단 말이지. 미친놈들 아니냐고 이거 지금. 내가 흥분했어. 네. 선생님 내가 너무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서 특히 NHR은 그 질문 많이 해요. 알겠죠? 야, 2명을 중복을 해서 3번 선택하는 거니까 그걸 줄여서 2H3이라고 쓰기로 한 거야. 이건 정의죠. 알겠죠? 이유가 없죠. 이 문장을 줄였으면 이 말이란 소리야. 여러분 이 문장을 줄였으면 이 말이잖아. 이거 문장이야. 문장을 줄인 거야 그냥. 알겠죠? 뭔가 원리가 있는 표현이 아닙니다. 줄임말이죠. 알겠죠? 얘 줄임말이 이거야 그냥.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얘는 얘니까 답부터 구해놓고 갈게요. 산수가 어떻다고? 2를 더하고 1 빼라고. 4잖아. 4시삼. 뒤에가 안 바뀌어. 산수하면 4가지죠. 이건 문제가 쉬우니까 왜 4개인지를 내가 구해볼게. 알겠죠? 여러분 A, B를 3번 선택하면 어떤 케이스가 있어요? A를 3번 하고 그렇죠. A 3번, A 2개, B 1개. 도현아 듣고 있니? 이걸 쓰실 때 봐봐. 잘 봐. 지금은 조합이기 때문에 이거를 선생님 A 3개, B 하나랑요 A 2개, B 2개랑요 이렇게 쓰지 마. 좋지 않아. 이거는 나열할 때 쓰는 패턴이죠. 우리 앞에서 많이 풀었잖아. 중복 같은 곱하기 순열할 때. 얘 나열하면 4팩 나누 3팩, 4팩 나누 2팩 뭘 나열하자 그렇죠? 나열이 들어가면 이런 식의 선택이 필요하지만 지금은 선택만 할 거기 때문에 제일 좋은 쓰기부터 배우세요. 중복 조합을 쓰기로 제일 좋은 건 이거야. A, B로 표를 만드세요 그냥. 이게 제일 좋은 쓰기야. A 쓰는 게 좋은 게 아니야. 알겠죠? 생각해봐. 어차피 개수가 필요한 거 아니야? 그러면 뭔게요? A, B를 총 3번 선택하면 어떤 케이스가 있겠어? 예를 들면 A를 몇 개? 3개, 빵개. 이게 한 가지인 거야. 이해됐습니까? 이거부터 이해하자 말이죠. 2개, 1개. 2가지. 1개, 2개. 3가지. 빵개 3개. 4가지. 총 4가지. 상황 맞죠? 그러네. 이해됐습니까? 이런 상황이 중복 조합이라는 거지. 알겠죠? 그럼 이 중복 조합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본 유형을 확실하게 암기해놔야 돼. 자, 기본 유형만 세팅 다 해드리고 저만 쉽게 봐봐. 첫 번째 기본 유형 노트 되어 있죠?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7을 만족하는 음이 아닌 정수. 꼭 음이 아닌 정수여야 돼. A, B, C의 개수를 구해. 답 뭐야? 기억나는 친구도 있죠? 답 뭐야? 3H7입니다. 알겠습니까? 선생님 저게 왜 3H7입니까? 이건 이해해야 돼. 단순한 게 아니야. 알겠죠? 내가 정확히 선을 그어준다고 했잖아. 이건 이해하셔야 돼요.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7이 왜 3H7이냐면 잘 봐봐. 내가 이런 문제 한번 만들어 볼게요. A 더하기 B가 3을 만족하는 쉽게 음이 아닌 정수 A, B의 개수를 구해봐라. 이렇게 문제 나왔어. 알겠죠? 이거 내가 그냥 적어볼게요. 뭐 있어? 음이 아닌 정수는 0까지 포함돼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3빵 한 가지, 2, 1 두 가지, 1, 2 세 가지, 0빵 네 가지. 답 네 가지야. 똑같죠? 그잖아. 선생님 2개의 문자를 3번 선택하는 경우도 4가지였는데 그래 봐봐 똑같은 얘기야 이게.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인식하면 되냐면 봐봐. 둘의 합이 3 맞는다는 것은요 A 문자, B 문자를 뽑는다는 생각을 하는 거야. 2개의 문자를 총 3번 뽑는 경우랑 똑같은 거야. 왜? 3번 뽑으면 개수가 정해질 거 아니니? 그 개수를 그 숫자라 보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둘의 합을 3 만드는 건 두 문자를 3번 뽑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야. 근데 중복조합은 안 뽑는 경우가 들어있기 때문에 항상 의미하는 정수 세팅해야 돼. 이해됐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인식이 되는 게 제일 좋은 거야? 봐봐. 3개의 숫자의 합이 7 만드는 의미하는 정수. 오케이. 중복조합 세팅이 맞아요. 그죠? 아, 문자 3개를 몇 번 뽑으면 돼? 7번. 3H7이겠네요. 이렇게 개념적 이해가 되어 있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 문제가 완전 표본이고 제일 중요한 세팅이야. 그래서 이걸 외워야 돼. 쌤방 얘기한 것처럼. 아, 3개의 합이 7 만드는 의미 아닌 정수는, 의미 아닌 정수 중요한 거야. 이 의미 아닌 정수는 0이 포함된 상태인 거죠. 3H7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얘를 가지고 문제를 율라 변형을 시켜요. 시험에 100% 출제입니다. 자, 봐. 자, 첫 번째 쉬운 변형.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10을 만족하는, 잘 들으세요. 자연수 A, B, C의 개수를 구해요. 자, 여러분들 어떤 생각으로 풀어주는 게 좋은 거냐면 문제를 보자마자 아, 이건 중복조합 카테고리의 문제라는 것도 인지. 저런 틀은 다 중복조합이야. 알겠습니까? 확실히 인지해 놓으시고 중복조합 문제일 텐데 원기야? 내가 배운 거랑 좀 상황이 달라. 원기야, 뭐가 달라? 그렇지, 자연수야. 영을 못 쓰잖아. 그거 못 풀어. 어떻게 할 거야? 문제를 바꿀 거야. 왜? 난 이것밖에 못 풀기 때문에 문제를 바꿀 거야. 의미 아닌 정수로 문제를 바꾸세요. 자, 문제를 바꾸려면 치환을 좀 해야 됩니다. 자, 치환하는 툴을 잘 보세요. A는 A 다시 플러스 1로 치환하겠습니다. 꼭 저렇게 치환해야 돼요. 왜? 생각해봐. A 다시가 0이면 A는 1인 거잖아. A 다시가 1이면 A는 2인 거잖아. 아, 그러면 이렇게 치환해버리면 A 다시가 의미하는 정수가 되면 A는 자연수가 되겠죠. 난 의미하는 정수의 세팅이 필요한 거니까. 이해되겠습니까? 이건 이해해야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우리 잘 들어. 그럼 봐. B 마찬가지로 B 다시 플러스 1, C 마찬가지로 C 다시 플러스 1로 치환하면 되겠죠? 이렇게 치환해버리면 A 다시와 B 다시와 C 다시는 무슨 문제인데 얘는 의미하는 정수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쌤 설명하는 걸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 여기서 다 시작되는 거야. 알겠죠? 이 첫 개념 제일 중요하단 말이야. 자, 봐. 집어넣어 볼게요. A 다시 더하기 B 다시 더하기 C 다시 더하기 3이 10을 만족하는 의미 아닌 정수 A 다시 B 다시 C 다시랑 똑같은 상황인 거 이해됩니까? A 다시 B 다시 C 다시가 3 넘기면 7을 만족하는 의미 아닌 정수와 똑같은 문제 맞습니까? 아, 이 문제 답은 얼마다? 3의 7이겠죠. 아까 했잖아. 그러면 상황을 이해하세요. 자, 선생님, 얘가 왜 위에 거랑 같은 겁니까? 자, 생각해봐. 얘가 만약에 7빵빵이에요. 실제로 얼마라는 거야? 1씩 더해서 8, 1, 1을 얘기하는 거죠. 얘가 만약에 6일빵이야? 실제로 뭔데? 7, 2, 1을 얘기하는 거지. 그럼 여기 나오는 모든 의미하는 정수의 세팅은요, 저기에 있는 자연수와 다 매칭이 되겠죠. 계속 똑같은 거지. 이해됐습니까? 이걸 이해해서 푸는 건데 이게 워낙 많이 나오니까 이런 자연수 문제 정도를 풀 때는요 치환을 하지 않을 겁니다. 이거는 이해를 위한 거고 알겠죠? 그러니까 자연수는 그냥 이렇게 하자. 어차피 우리가 봐봐, 3개의 합이 7 만드는 의미하는 정수를 풀 때 3개의 문자를 7번 선택하면 돼 라는 개념으로 풀자 그랬잖아. 그렇죠? 맞습니까? 그러면 자연수가 나왔으면요 일단 야 A, B, C를 한 개씩 미리 뽑아. 숫자로 얘기하면 1씩을 미리 넣어놔야 된다. 그러면 이미 111 3개 넣었으니까 3이 빠질 거 아니야. 7만 남았죠? A, B, C를 7개만 더 뽑으면 돼. 이해됐어요? 3의 7 되겠죠. 오케이? 자연수 문제 정도까지는 우리가 굳이 치환까지 안 봐도 되겠죠? 그죠? 바로 그냥 예를 들면 봐봐. 예를 들면 자 이거 잠깐 쳐볼게. 원기야 중요해. 잘 봐. 이 첫 시간 제일 중요한 거야. 봐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0을 만족하는 얘는 의미 아닌 정수. 얘 둘은 자연수야. 개수 구하래요. 얼마일까요? 얘는 그냥 치면 되고 B랑 C는 한 개씩 뽑아야 되는 거 아니야? 몇 개 뽑아놨어? 2개 뽑아놨잖아. 몇을 빼야 돼? 2를 빼야죠. 3H 8. 자연수 정도는 굳이 치환하지 말고 그냥 다 안고 가져라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하지만 선생님 그러면 여기 밑에 있는 거 왜 설명했습니까? 야 이거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 왜? 문제를 이제 이렇게 줄 거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0을 만족하는. 잘 봐봐.
A는 2보다 크거 나왔고 B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 나왔고 C는 0보다 크거 같은 정수 A, B, C의 개수이고요. 실전 문제 이렇다고. 우리가 자연수랑 의미하는 정수는 기본 세트고 알겠죠? 의미하는 정수는 그냥 중복조합 때리면 되고요. 자연수는 한 개씩 미리 뽑아놓고 그만큼 뺀 다음 때리면 되고 알겠습니까? 이제 실전은요. 당연히 장난을 치겠지. 그럼 봐봐. 당황할 거 아니야. 어떻게 해야 돼? 잠깐만. A는 자연수다 2 이상이고요. B는 마이너스 1 이상이고 어떻게 합니까? 치환을 해야지. 여기에 맞게끔 문제를 푸는 게 아닙니다. 이상 문제 나왔어? 문제를 바꿔서 내가 기억한 문제를 만들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여기 문제를 바꾸는 거야. 그럼 봐. A를 원기에 어떻게 치환하면 되겠냐? 2 이상 되게 하려면 아까 쌤 살짝 보여줬잖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플러스 A 다시가 플러스 같은 문제 아니니까 A 플러스 A 다시 플러스 2 그렇지. B는 원기 어떻게 하면 됐어? B 다시 자신감을 가져. 마이너스 맞아. 그죠? 같은 방식이잖아. C는 건드릴 거 없네. 의미하는 정수니까. 생각해봐. B 다시가 0 되면 B는 마이너스 1. 1 되면 0. 가능하잖아. 마이너스 1 이상이 되잖아. 그죠? 얘가 0 되면 얘는 2. 1 되면 3. 2 되면 4. 뭐 되겠지. 그죠? 이런 치환을 해야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A 다시와 B 다시는 의미 아닌 정수 세팅이 되겠죠. 오케이? 데이. 됐습니까? 문제가 바뀌겠죠? A 다시 플러스 2 헷갈릴 거 그냥 쓸게. B 다시 마이너스 1 더하기 C. C를 안 건드렸어. 10 만드는 의미하는 정수야. 그러면 얘 계산하면 1 넘기면 9 남네. 3H9 정답. 이해됐습니까? 도현 알겠어? 계산하면 1이잖아. 넘어가면 9니까. 의미하는 정수니까 3개를 9개 뽑아야지. 쌤 그럼 B가 네, 얘기하세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작다고 바꿔서 풀면은 B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작다고 바꿔서 풀면은 바꿔서 푼다는 거야. 문제가 바뀌었다는 상황인 거야? 아니면 이 문제를 그렇게 바꿔서 풀면 된다는 아니 상황인 거야? 문제를 바꿔서 만약 마이너스 2라면 네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겠지. 마이너스 2가 되는 그렇죠. 이해됐습니까? 어떤 줄 알겠죠? 이런 식의 문제야. 오케이? 이 문제는 여러분 지금 내가 보여드리는 이런 툴의 문제는 거의 100% 출제이기 때문에 내가 좀 더 꼬리를 달겠습니다. 야 정리할 때 끝장을 내야지. 요것만 내 요품만 알려드리고 잠깐 쉴게요. 지금 뭐 상태도 안 좋은데 건드리면 끝내 끝장 내게 봐봐. 그럼 봐봐. 홀수 A, B, C의 개수. 홀수인 자연수. 개수를 그렇게 나왔어. 이건 홀수야, 홀수. 알겠죠? 그럼 뭐 폼에서 느껴지죠? 무슨 문제야? 중복조합. 알겠죠? 그럼 우리 머릿속에 이제 이 문제들이 있겠지. 이해됐습니까? 근데 홀수래. 이거 치환해야 돼. 문제를 바꿔야지. 왜? 이런 문제를 만들어야 돼. 아니 못 풀어 이거. 알겠죠? 자 얘를 이 문제 바꾸게 치환해야죠. 자 홀수는 우리가 A를 어떻게 치환해야 돼? A를? 2A 다시 마이너스 1 아니면 2A 다시 플러스 1 둘 중에 하나로 보통 우리가 홀수를 표현하죠. 이해됐습니까? 세팅이 중요한 거야. 선생님 이거를 그럼 이렇게 풉니까? 이렇게 풉니까? 네 알아서 풀어 그냥. 다만 어떻게 풀든 네가 중심이 잡혀야 돼. 만약에 이렇게 진행한 친구가 있어. 그러면 이때 A-는 자연수야 의미 아닌 정수야. 이건 자연수로 네가 잡고 있는 거야. 왜 A-가 1이면 얘가 1부터 출발이 가능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선생님 저는 이렇게 치환했는데요? 그래 잘했어. 이때 A-는 뭘로 인식하면 되는 거야? 의미 아닌 정수로 인식돼야지. 왜? 0부터 집어넣을 수 있잖아. 여기 1 넣어버리면 3부터 출발이니까 A가 1인 경우가 캐치되지 않을 거 아니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봐봐. 보통은 이렇게나 많이 가긴 합니다. 왜? 우리 입장에서는 의미 아닌 정수가 편하지 않나? 이랬어요. 근데 가끔 자연수로 세팅하고 싶어. 그럼 이렇게 가. 뭐 어려운 얘기 아니잖아. 알겠습니까? 본인이 그걸 이해하고 풀어야 되는 거지. 풀이법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니까. 알겠죠? 그럼 봐봐. 자, 얘는 그냥 의미 아닌 정수를 만들기 위해서 2A- 플러스 1로 하겠습니다. 그럼 A-가 의미 아닌 정수인 거죠. B도 2B- 플러스 1, C도 2C- 플러스 1 되겠죠. 됐어요? 다 대입. 그러면 2A- 더하기 2B- 더하기 2C- 더하기 3은 넘길게요. 18 되겠죠. 됐습니까? 나눠 A- 더하기 2로 나눴어. B- 더하기 C- 가 9를 만족하는
의미 아닌 정수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와 똑같은 문제인 거야. 어떻게 하면 돼? 3H 9가 되는 거죠. 정답. 이해됐습니까? 어떻게 해서 봐봐. 예를 들면 봐봐. 여기 봐봐. 예를 들면 8 1빵이야? 실제로 뭐라는 거야? 위로 올려야지. 8, 26, 17. 1이면 3. 빵이면 1. 17, 3, 1을 얘기하는 거겠지. 알겠습니까? 이런 식의 치환을 이용하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나요? 오케이? 자, 한 번 더 가볼게. 자, 이런 거 풀다 보면 요런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절대값 A가 더하기 절대값 B 더하기 절대값 C 21을 만족하는 할게요. 7로 합시다. 만족하는 정수 A, B, C의 개수를 구해라. 0이 아닌 정수. 여러분 홀짝만 나오는 게 아니야. 뭐 나중에 3의 배수 4X 나올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하나 이따 보여드릴게요. 얘를 만족하는 0이 아닌 정수 A, B, C의 개수를 구하래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잘 봐. 얘를 해볼게. 요 놈이 일단 정수잖아. 그죠? A, B, C를 바로 구하기 힘드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가 절대값 A를 물론 이렇게 치환할 필요 없는데 생각만 하면 돼. 쌤 설명해야 되니까. 얘를 만약에 내가 A 다시를 하고요. 절대값 B를 B 다시를 하고요. 절대값 C를 C 다시를 하면 그죠? A 다시 B 다시 C 다시는 자연수 아니야? 이해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치환해버리면 A 다시 B 다시 C 다시가 7만 되는 자연수 개수니까 이건 답이 뭐겠어? 3H 4일 거 아니야. 이해됩니까? 3을 빼야 되니까 자연수니까. 됐어요? 그리고 나서 뭐가 들어가냐면 주목! 얘가 만약에 뭐 3, 2, 2라 쳐볼게 알겠죠? 그럼 실제로 얘는 A, B, C가 아니라 절대값 A와 절대값 B와 절대값 C인 거잖아. 이해됐어요? 그러면 절대값 A가 3이 되려면 A가 될 수 뭐 있어? 뿔마 3. 그죠? 이 3 때문에 특정된 A가 두 가지인 거야. B도 두 가지. C도 두 가지. 이 절대값 때문에 2의 3승이 붙습니다. 알겠습니까? 뭐 이런 식의 변화가 생기는 거죠. 오케이? 성은 이해돼? 봐봐. 절대값 A가 3 되려면 될 수 있는 A 값이 두 개야. 3 또는 마이너스 3. A로 할 수 있는 순수상이 두 개 나오겠죠. B도 두 가지. 2 곱하기 2 곱하기 2. 2의 3승. 알겠습니까? 근데 주목 여기까지만 하고 다시게요. 0이 아니란 말을 왜 줬는지 알아? 문제 쉽게 풀라고. 만약에 봐봐. 똑같은 문제에서 잘 들으세요.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싶게요. 똑같은 문제인데 이 말이 없어 여기. 이 말이 없는 거야. 그냥 정수래. 이러면 이거는 이제 중킬 의상입니다. 이제.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봐봐. 선생님 0이 무슨 관계돼요? 야 봐봐 생각해봐. 여기 0이 껴버리면 만들어진 A가 두 가지가 아닌 거잖아. 0이 뿔마가 어딨어? 그게 0이지. 그죠? 근데 0이 아닌 숫자들은 다 두 가지잖아. 상황이 달라진다고. 그럼 선생님 만약에 이런 말이 없으면 어떻게 풉니까? 야 분리해야지. 0이 없는 경우 답은 얘기했죠 일단. 0을 안 쓰는 경우는 방금 풀었잖아. 3x4 곱하기 2 방식이지. 두 번째 0이 한 개인 경우. 이랬어? 셋 중에 한 개를 잡아 0을 넣어 0이라 해. 됐어? 둘 가지고 7 만드는 자연수 2H5 이해되고 있습니까? 두 개 빼야 되니까 곱하기 부호변화 두 번 2H제곱 끝. 세 번째 0이 두 개인 경우 3C 0부터 받아 00이야. 얘는 뿔마 7일 거 아니야. 두 가지 다 더하면 정답. 이 경우에서 어려운 게 조건을 조금 딱 이봐 한 단어 빼면 풀이가 이렇게 어려워진다. 그게 경우에서 어려운 거지.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푸는 게 첫 번째 저게 제일 중요한 얘기야. 알겠죠? 저거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런 거 하다 보면 이런 것도 나와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뭐 또 20을 만족하는 예를 들면 3의 배수인 자연수 A, B, C를 구해라 이렇게 나왔어. 이거 어떻게 되겠어? A를 뭐라 하면 3의 배수 어떻게 표현해? 3A 다시 그죠? 보통 이렇게 많이 하죠. 이때 그럼 A 다시는 뭐가 돼야 돼? 자연수야 의미하는 정수야? 자연수가 돼야 돼. 그걸 본인이 알고 풀어야 돼. 알겠습니까?
아니 자연수를 받아야 3부터 출발할 거 아니야. 0은 넣을 수 없으니까. 알겠습니까? 선생님 그럼 얘는 의미하는 정수를 표현 못합니까? 의미하는 정수를 표현하려면 뭐 A를 3A 더하기 3이라 써야 돼. 그럼 0은 더도 돼. 근데 어색하지 않니? 하지마. 그렇죠? 실수할 거니까. 알겠습니까? 그냥 이런 3의 배수나 4의 배수나 5의 배수 다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표현의 문제인 거지. 체험만 잘 시키면 우리가 배운 그 문제로 세팅할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까? 잘 챙겨두시고 잠깐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중복조합에서 저 라인은 이제 이해되겠죠? 이 숫자의 합이 그 몇을 만드는 의미하는 정수, 자연수, 그 다음 짝수, 홀수, 뭐 절대값 이런 거 처리 가능하다. 됐죠? 정리하시고. 두 번째 유형가는요. 두 번째 유형입니다. 두 번째 유형.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뭐 7승에서 나올 수 있는 얘를 전개할 때 나오는 항의 개수. 얘들이 중복조합이죠. 알겠죠? 결론을 얘기하면은 3개의 문자를 7번 선택하는 경우의 수 3의 7인데 알겠죠? 자, 이것도 구성을 더 들어가 보면 얘를 전개해서 나올 수 있는 항들은 무슨 얘기냐면 이게 전개하다 보면 우리가 A 플러스 C를 몇 번 곱하는 거야 이렇게 7번 곱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전개를 직접 해보면 이런 구조를 띱니다. 봐봐. 분배를 해야 되니까 A끼리 다 붙어버리면 A 7승 나오겠지. 그죠? A 6개에다 B 하나 붙이면요. A 6승에 B 1승도 나오겠죠. 이해됐습니까? 결국 이게 모양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A의 X승, B의 Y승, C의 Z승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꼬리. 근데 이 차수들의 합이 얼마가 되겠어? 7 나오는 음이 아닌 정수 개수만큼 서로 다른 항들이 튀어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가로가 7개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 풀었잖아. 3의 7. 모든 건 제가 기본인 거야. 어떻게 보면. 알겠습니다. 제가 확실히 외워놓고 모든 이 중복조합은 다 저렇게 되는 거죠. 안 돼.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되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도 그럼 답이 3의 7이죠? 근데 얘도 기본형이니까 이렇게 이해하자라는 거야. 아까 자연수 문제처럼 이렇게 이해하자고. 결국 우리가 3개의 항으로 이루어져 있는 3개의 문자로 이루어져 있는 이 그 항을 7번 분배 법칙 하다 보면 문자 7개가 붙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서로 다른 문자 7개의 조합들은 3개의 문자를 7번 선택하는 개수만큼 나옵니다. 그 이유는 여기 있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도 3의 7인 거죠.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서는 그나마 변형될 만한 게 뭐가 있냐면 이런 것들이 나와요. 얘를 전개할 때 A를 포함하는 항의 개수를 구해라. 예를 들면 이런 거. 이 정도의 변화밖에 없어. 그럼 중복조합은 저렇게 하나의 조건이 끼는 건 되게 편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A를 한 개 뽑아놔 일단 미리. 어차피 3개의 문자를 7번 뽑는데 3의 7은 안 뽑는 경우도 있는 거잖아. 의미 아닌 정수 세팅이니까. 그렇죠? 그럼 A를 포함한다는 건 A를 미리 한 개 뽑아. 그럼 A를 뽑아놨어? 몇 개 더 뽑으면 돼? 6개. 몇 개 중에서? 3개 중에 6개. 정답. 알겠습니까? 미리 뽑아놓으면 됩니다. 어차피 얘네들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미리 뽑아놓고 남은 개수 추가로 뽑으면 되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그럼 예를 들면 봐봐. A를 2개 이상 포함하는 항의 개수를 구해라. 이렇게 나왔어. 그 원래라면 A를 2개 이상인 거 우리가 앞에 유형에서 풀 때는요. 그럼 A가 2개인 경우, 3개인 경우, 4개인 경우 너무 많으니까 6번을 풀죠. 중복조합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2개를 미리 뽑아놓으면 되잖아. 이해됐어? A를 2개 뽑아놓으면 5개 더 필요하지. 3의 5야. 이해됐습니까? 틀이 조금 다른 거죠. 왜? 얘네들은 구별이 안 돼 있고 어차피 중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뽑아놓고 나머지 뽑으면 되는 거야. 여기 순서가 어차피 없잖아. 미리 뽑는 나중 뽑는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뽑아놓고 처리하면 이런 조건들은 쉽게 해결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 항의 전개에서도 중복조합이 사용된다. 이해됐습니까? 세 번째 상황. 여러분 필기장에 다 있는 거에다가 선생님 좀 추가적인 얘기를 다는 거죠. 세 번째 상황. 새 후보 A, B, C에 대하여 7명의 유권자가 투표할 때 나올 수 있는 정원의 수를 구해라. 한 다음에 여기에 대한 조건이 달려있는 첫 번째 무기명 투표를 한다.
외우셔야 됩니다. 무기명 투표가 중복조합입니다. 알겠죠? 가끔 기명 투표랑 비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무기명 투표와 기명 투표의 차이가 뭐야? 내가 그쵸 투표한 투표용지에 내 이름이 적혀있고 안 적혀있고의 차이가 있겠죠. 그쵸? 그러면 무기명 투표는 3명한테 투표를 하는데 7표가 행사만 되는 거지 누가 누굴 찍은지 모르는 거야.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결과를 알 수 있는 거지. 결과를. 그러니까 무기명 투표에서 나올 수 있는 서로 다른 경우에서는요. 봐봐. 예를 들면 얘가 7표 갖고 빵표 받는 케이스 한 가지 6일빵 두 가지 이런 식으로 결과만 알고 있는 거지 누가 누굴 찍은지 모른단 말이야. 그래 결국 뭐야? 세기압이 얼마나 되면 7만 되는 의미 아닌 정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얘가 1로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돼? 3명의 후보자를 7번 선택하는 경우의 수 끝 그냥. 왜? 구분이 없으니까. 알겠죠? 자, 기명 투표는 어떻게 되겠어? 누가 누굴 찍은지가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7명 유권자를 구체화시켜야죠. 왜? 다 다른 사람들이니까. 이번에는 표가 합쳐지지 않은 거니까 A1, A2 이렇게 많은 사람은 수열처럼 첨자 쓰세요. 오케이? 그런 다음에 A1이 뽑을 수 있는 사람 몇 명이야? 3명 중에 1명. A2는요? 셋 중에 1명. A3 셋 중에 1명. 누가 누굴 뽑으면 중요하니까. 오케이? 답은 뭐겠어? 3의 7수인 거죠. 굳이 상황을 비교해드리면 무기명 투표는 중복 조합이고요. 기명 투표는 중복 순열인 거죠. 알겠죠? 나열이 되는 거니까. 언게 알겠니? 이해됐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비교를 하고 있어요. 얘는 뭐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네 번째, 요거 노트에 아마 필기가 안 돼 있을 텐데 쌤이 아마 개념 정리할 때 필기해드렸을 겁니다. 알겠죠? 원래는 네 번째가 함수인데 애들이 이제 쌤이 그 필기장을 만들 때 이 정도 4개 정도 카테고리 충분하겠지라고 생각했으나 역시나 여러분들은 쌤이 예상을 벗어나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추가를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저번에 개념 설명할 때도 적으라고 그랬는데 뭐였냐면 이런 겁니다. 사과 7개를 같은 공이라고 하죠. 공 7개를 3명의 학생에게 나누어 주는 경우를 구해라. 이 정도? 이거 외우셔야 돼요. 뭘 외워야 되냐면 구별되지 않는 것들을 구별되는 사람한테 나눠주는 거. 이런 게 중복조합이야. 알겠죠? 예를 들면 서로 다른 공 7개를 3명에게 나눠주는 거 그건 중복순열이야. 굳이 얘기하면. 알겠죠? 그러니까 중복조합을 확실히 외워두세요. 구별되지 않는 것들을 사람한테 혹은 구별되는 상자에 집어넣는 경우. 이런 게 중복조합입니다. 중복조합이라는 카테고리는 확실히 외워두라고 알겠죠? 얘가 중복조합인데 답이 뭐냐? 느낌 오시죠? 7, 3이니까 3의 7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런 식의 생각을 해야 돼. 7개의 공이 있어. 이게 투표랑 똑같은 거야. 3명한테 주는데 3명의 사람은 다를 거 아니야. A, B, C라 하죠. 그러면 구별되지 않는 7개 그냥 주는 거잖아. 내가 구별할 수 있는 건 결과밖에 없죠. A가 7개 받고 빵개 받을 수도 있고 6개 1개 빵개 받을 수도 있고 가겠지. 또 무슨 문제야? 3개의 합이 7 만드는 의미하는 정수 상황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3명한테 공 7개를 나눠주는 것 또한 3의 7입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지금 알겠어요?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이 상황들 알겠죠? 여기서는 파생되는 문제가 뭐가 있냐? 초콜릿이 같은 구별되지 않는 같은 초콜릿 5개와 구별된 같은 사탕 4개 할까요? 4개를 3명의 학생에게 나누어 주는 경우를 구해라. 물론 여기에 이런 조건 달아볼게요. 요 문제에서 첫 번째 못 받는 학생이 이거부터 합시다. 못 받는 학생이 있어도 됨. 그냥 받든가 말든가 상관 안 하고 나눠주라는 거죠. 요거는 그냥 3의 7 맞아요. 3의 7. 의미하는 정수가 발생, 즉 0이 발생되는 거죠. 알겠죠? 근데 가끔 이런 경우 있어. 못 받는 학생이 있으면 안 됨. 다른 말로 하면 각 학생마다 적어도 1개 이상 공을 받아야 돼. 이런 문제인 거죠. 알겠죠? 이러면은 공 받는 개수를 내가 x, y, z를 한다면 3개의 합이 7 만드는 거긴 한데 0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자연수 문제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자연수가 3개니까 3 빼면 3h 4가 되겠죠.
잘 알겠어? 개념적 접근할 때 이렇게 하세요. 봐봐. 공 7개를 3명이 다 나눠주는 거 3의 7이야. 근데 모든 학생이 한 개씩은 받아야 되는데 미리 줘 그냥. 하나 줘. 3개 빠졌지. 공 4개 남았지. 뿌려. 3의 4. 알겠습니까? 이런 이해로 접근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언니 알겠니? 너무 촉촉한 눈으로 날 보지 말고. 알겠습니까? 힘 줘. 성훈아 왜 헷갈린 거 있어? 아니요.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다 숙지해야 됩니다. 기본 폼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 봐봐. 여기서 이로 넘어와 버리면 이런 식 얘기를 합니다. 같은 초콜릿 5개와 같은 사탕 4개를 3명한테 나눠주는 경우의 수가 일단 뭐 받든가 말든가 신경 쓰지 말게 알겠죠? 못 받는 애가 있어도 그만입니다. 알겠죠? 그럼 어떻게 돼? 이 9개를 한 방에 주면 안 되겠죠? 왜? 얘들은 구별될 거 아니야. 따로 주면 돼. 초콜릿 5개를 3명한테 줘. 얼마야? 3H 5. 그리고 나서 사탕 4개 뿌려. 3H 4. 쌤처럼 이렇게 가볍게 탁탁 3H를 쓸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 세팅을 잘 외워두셔야 돼요. 이해되겠어요? 요게 이제 중복조합이 활용되는 일반적인 세팅의 문제들입니다. 아시겠죠? 요게 기본 폼이 되고 여기에서 이제 뭐 조건을 달고 뭐 상황을 부여하고 할 겁니다. 알겠죠? 이게 다 기본 세팅이니까 요걸 확실하게 숙지해라. 알겠죠? 필기장에 다 적혀 있을 거니까 요거를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기반한 암기가 당연히 필요하고 정 이해가 어려울 때 외워둬놔야 돼. 외워놓기라도 해야 돼. 알겠죠? 그래야 뭔가 진행이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 중복조합 유형은 요거예요. 함수 개수 문제. x가 1, 2, 3, 4 4개 맙시다. y는 6개밖에 1, 2, 3, 4, 5, 6. 쌤이 함수가 나올 때마다 계속 정리해드리고 있죠. 첫 번째, 여기서 만들 수 있는 함수의 개수를 구해라. 몽기야 얼마니? 4에 6죠. 왜 4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4야? 처음 4는 뭐니? 1이. 아니. 그 6에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6의 4승은요? 왜 6의 4승이죠? 1이 1, 2, 3, 4. 그치. 이거 봐. 방금 우리 대화에서 알 수 있죠. 그죠? 제가 4의 6승 던지는 건 뭡니까? 이 문제를 알기 때문에 저거 중복순열 폼인데 4개 있고 6개 있네? 4의 6승 던지기 한 거죠. 알겠습니까? 확인하지 않은 채 던지기를 한 거죠. 알겠죠? 근데 우리가 대화가 어땠습니까? 내가 왜 그러니? 했더니 지가 내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지가 보더니 아니 6의 4승 지가 여기서 중요한 건 난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지. 여러분들이 이래. 알겠습니까? 뭐 지금이야 한낱 대화지만 너는 문제 풀 때도 이래. 그냥 미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왜 그러냐는 거 천천히 사세요. 뭔지 알겠니? 천천히 살아. 확인하고. 알겠습니까? 네가 생각하고 왜 내겠지 생각하고 내 동무에 생각해서 알겠습니까? 보면 알잖아. 알겠죠? 그렇죠. 옹기 말들. 옹기 아주 잘 알고 있죠. 1이 6개 중에 한 개를 찍어야 되겠네. 1이 할 수 있는 게 6가지네. 얘가 뭘 찍었어? 2도 똑같은 거 찍을 수 있으니까 6가지네. 그러면 6의 4승이고 천천히 하세요. 알겠죠? 이렇게 안 틀리는 게 중요한 거잖아. 2번 옹기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자, fx1 fx2 다시 좀. 옹기 이게 무슨 뜻이지? 1대1 함수. 1대1 함수입니다. 1대1 대응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력이 남기 때문에. 알겠죠? 1대1 함수가 맞는 표현이죠. 이건 뭐 중요 포인트는 아니니까. 아무튼 1대1 함수입니다. 아시겠죠? x가 다르면 얘가 찍은 값도 달라야 돼. 이런 뜻인 거죠. 알겠죠? 좀 이런 표현 좀 익숙해지라고 맨날 내가 이렇게 씁니다. 어쨌든 얘를 만족하는 함수겠어. 이건 1대1 함수인데요. 원기야 몇 가지지? 식으로 얘기해도 돼. 몇 가지지? 그렇죠. 6 곱하기 4 곱하기 6 곱하기 4? 4. 아니 6 곱하기 6 곱하기 4. 그래서 되겠군요. 이해되겠습니까? 왜죠? 1이 찍을 수 있는 6가지 중에 한 개. 뭘 찍었어? 이번에는 2가 1을 찍으면 안 되죠. 다른 걸 찍으라는 거니까. 5, 4, 3. 끝. 알겠습니까? 이거 두는 풀이법이 같습니다. 어떻게 풀었는데? 하나의 정이 없다 한 개씩 연결을 시켜가면서 푼 거죠. 일괄적 처리 상황인 거죠. 이해됐습니까? 근데 3번 x 값이 더 크면 y 값도 더 커야 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우리가 수원도 배우니까 이제 함수도 알아야 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걸 표현해. 얘는 이게 무슨 말이야? 1대1 함수라는 표현입니다 라는 거잖아.
이건 무슨 표현이야? 함수 얘기하면 증가함수니라는 뜻입니다. 증가함수가 뭔데? 우리가 배우고 있는 함수 얘기하면 지수로 구함수를 배우고 있는데 우리가 요즘 그쵸?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함수죠.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하는 거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 알겠죠? 이 부등호가 반대면요 감소함수죠. 지수로 구함수 얘기하면 밑이 1보다 작은 함수가 되겠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뭐 어찌 됐건 자 이게 되는 경우의 수 도현 혹시 뭔지 아니? 그럴 리가 그죠. 성훈아 이거 몇십 개죠? 네 알겠습니다. 수연아 몇 개지? 64 정답. 자 수연아 왜 64지? 요거는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왜 64지? 우리 친구들이 잘 모르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6개 중에 4개 골랐는데 응. 6개가 뭔데요? 6개가 뭔데? 그쵸? 이 공역 6개 중에 쌤 일단 4개부터 선택. 예를 들어서 1, 2, 4, 5를 선택치자. 그럼 그다음 어떻게 했어? 나열하면 안 되죠. 연결할 때 제일 작은 건 1을 무조건 찍어야 되고 두 번째 큰 거는 두 번째 큰 걸 찍어야 되고 세 번째 큰 건 세 번째 큰 걸 찍어야 되고 네 번째 찍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크기가 정해져 있죠. 왜? x 값이 크면 y 값도 커야 되기 때문에. 알겠죠? 그러면 6개 중에 4개만 선택하면 크기 순을 찍어야 되니까 찍는 건 한 가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답은 얘가 맞습니다. 정확히 잘 얘기했어요. 이해했습니까? 이거 이해해야 돼. 알겠죠? 위에 거랑 풀이법이 달라요. 왜? 위에 거는 한 개씩 찍어가면서 풀고자 하느냐. 아주 쉽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곱의 법칙. 알겠습니까? 오케이? 근데 밑에 거는요, 그렇게 풀면 안 돼. 왜? 얘는 일괄적 처리가 안 돼. 왜 그러냐면, 봐봐. 이걸 만족하려면 1이 만약에 1을 찍으면 2가 찍을 수 있는 게 5개가 있어. 1이 2를 찍으면 2가 찍을 수 있는 4개 있단 말이야. 그럼 바뀌잖아. 그치? 이 3번 문제를 위에 것처럼 풀려면요, 케이스 분류해야죠. F1이 1을 찍는 경우, F1이 2를 찍는 경우, F1이 3을 찍는 경우. 푸는데 오래 걸리진 않아. 알겠죠? 풀 수 있는데 좋지 않죠. 왜? 공부를 안 한 거니까. 알겠죠? 그래서 얘는 풀이법이 바뀌는 거야. 선생님, 이게 한 개씩 찍으려고 했더니 뒤에 영향을 주니까 아 그러면 그냥 한 번에 찍겠습니다 라는 거죠. 한 번에 찍는 건요, 봐봐, 이 정의역 4개가 화살표 4개를 던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러려면 공역 6개 중에서 4개만 필요하겠죠. 4개만 선택됐어? 연결은 한 가지 크기순 끝. 알겠습니까? 이해하세요. 이해. 이건 이해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x1부터 x2이면 fx1 fx2 이렇게 됩니다. 그죠? 얘는 뭐야? 유사한 방식인데 이번에 무슨 말이야? 도현아? x 값이 크면 얘가 찍은 값이 크긴 해야 되는데 같은 것까진 괜찮아 이런 뜻인 거죠. 알겠습니까? 같은 게 괜찮다는 거 봐봐. 아까는 6개 중에서 같은 게 안 되니까 서로 다른 4개를 뽑았잖아. 근데 이번에는 같은 게 되기 때문에 6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4개를 뽑습니다. 오케이? 그럼 봐봐. 만약에 선생님 그러면 1, 2, 3, 4 이렇게 있으니까 중복 조합은 선생님이 이렇게 쓰지 않았죠? 선생님 그럼 4개 뽑으면 만약에 얘를 만약에 1개 뽑고 얘를 뭐 3개 뽑으면 됩니까? 되죠?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 거야? 2를 한 놈이 찍고 3을 세 놈이 찍었다는 소리잖아. 찍는 거는 크기순이죠. 2를 찍으려면 당연히 1이 2를 찍어야지. 남은 놈이 다 3을 찍었단 말이야. 이 케이스를 얘기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아 그러면 얘가 되겠네 라는 거죠. 오케이? 여러분들은 뭘 정확히 외워놔야 돼? 이건 다 알아야 되지만 이건 확실히 외워야 돼. 중복조합이야. 등호가 있는 상태. 이해되겠습니까? 공개 알겠습니까? 이런 식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봐봐. 이게 여러분 카테고리가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이렇게 풀이법이 틀리잖아. 내가 단원명을 얘기해 줄게. 얘 중복 순열, 얘 그냥 순열. 이거 굳이 따지고 우리 안 쓰지만 6P4란 말이야. 순열. 알겠습니까? 얘 조합, 얘 중복 조합. 이 파트 다 있고 여기 알겠죠? 중복 순열, 그냥 순열, 조합, 중복 조합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상황에 따라서. 알겠습니까? 조합 문제들이 결국 한 번에 찍는 연결을 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함수 얘기도 이렇게 끝. 여기 또 마찬가지 조건을 달겠죠. 그걸 달아서 처리하면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기본 폼 이해되겠죠? 오케이? 필기점에 정리는 잘 되어 있을 거니까 그걸 가지고 많이 읽어보세요, 여러분. 정확하게 암기가 돼 있어야 돼. 이
이쪽은 좀 어려워하니까. 알겠습니까? 자, 여기에 이제 쌤이 각 파트별로 약간의 그 조건이나 약간의 변화들은 다 보여드렸어요. 알겠죠? 이제 좀 많은 변화가 들어있는 몇 개를 좀 풀어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알겠죠? 여러분들 풀이를 원래 좀 시키려 했는데 이 전달이 일단은 중요한 거고 또 중1의 수업이니까 요 기본 유형들에 대한 전달은 다 된 것 같고요. 방금 배운 그런 기본 유형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알겠죠? 이제 문제를 풀 때 좀 많이 가면 이럴 수 있다라는 걸 좀 보여드릴게요. 알겠죠? 자, 그게 뭐냐면 봐봐. 자, 쌤이 좀 그 많이 간 짜증나는 문제들 몇 개 보여드릴게요. 지금 다 설명한 것들은 다 있고요. 사실은 181번 181번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이렇게 이해해야 돼. 지금은 필기장을 숙지하면서 필기장 보면서 푸시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보시면 되는데 181 봐봐. 이런 걸 거의 뭐 30초에 풀어야 돼. 자, 예의 전개식에서 A는 포함하고 B는 포함하지 않는 항의 개수 구하래. 그죠? 그러면 머리에 뭐가 스쳐 지나가야 돼, 주목? 얘를 전개할 때 4H6이구나. 이렇게 대화될 정도로 영어 단어 암기처럼 외워놔야 돼. 중복조합은. 알겠죠? 그래야 잘 보인단 말이야. 이걸 전개할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항의 개수는 4H6입니다. 아까 정리했죠? 4H6에서 조건이 있네요. A는 포함해야 되고 A를 미리 뽑으면 될 거 아니야. B는 포함하지 말래. B는 쓰지 않으면 될 거 아니야. B는 버려 그냥. 그러면 3개 중에 6개 뽑는 거네. 근데 A는 한 개 뽑아야 돼. 몇 개만 더 뽑으면 돼? 5개. 답은 3H5. 이렇게 풀 수 있어야 된다고. 이해되겠어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 아까 그 내용이 확실하게 숙제돼 있어야 돼.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서 또 약간 이제 헷갈릴 만한 오려있는 문제 몇 개 풀어드릴게요. 넘어가서 나머지 나쌤 보여드린 문제라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답이 안 나와요. 네. 야, 왜 그러세요 진짜. 숫자들? 알았어요. 이거 풀어볼게. 이거 폭풀 소리. 181번 A는 포함하고 B는 포함하지 않는 서로 다른 항의 개수. 네. 3H5 맞잖아. 95 아닙니까? 75죠. 그죠? 성원아 맞니? 네. 72로 풀면 되겠네. 성원아 맞니? 76에 42 나누기 21 되겠네요. 21 없냐 혹시? 있는데요 2번? 네. 무슨 상황이지?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무슨다이. 자, 그 다음요. 자, 199번 갑니다. 자, 쌤이 소개하지 않았던 거 위주로 좀 보여드리고 숙제 다 던질 거니까 잘 봐봐. 자, 이 생각보다 아직 초반 중반까지 간단해 이게. 알겠죠? 199번입니다. A 더하기 이런데 당황하지 말란 소리야.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3D가 6을 만족하는 의미 아닌 정수야. 그죠? 딱 보니까 이거 중복조합인 건 이해되지? 원기가 199번. 중복조합인 거 이해되지? 도현아? 근데 누가 변태야? D가 변태네요. 쌤, D 때문에 이거 중복조합 어떻게 씁니까? 나도 몰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D부터 집어넣어 그냥 하나하나 써. 알겠죠? D가 될 수 있는 누군데? 0 아니면 1 아니면 2겠네. 말고 없잖아. 6 넘어가니까. 그쵸?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경우의 수는요. 특이한 조건부터 처리하고 풀어야지. 그럼 풀 수 있을 거 아니야. 이런 애 하나 당황하면 안 되죠. 풀면 되죠. 알겠죠? 이상한 거 쳐버려. 첫 번째. D가 나는 큰 거 좋아하니까 2부터 갑시다. D가 2라면 2는 0, 0, 0 한 가지. 끝. 그죠? 지연이 되겠어? 두 번째. 이상한 게 있어? 그거부터 끝내 그냥. 그리고 문제 여러 개를 분리한다 풀면 될 거 아니야. 이게 경우에서 어찌 보면 기본론이죠. 알겠죠? D가 1인 경우는요. 1 집어넣어 넘겨.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얼마? 3 만드는 의미 아닌 정수인 거 잘 체크하시고 실수 안 해야 되니까 3H3 이건 다 외워져 있어야지. 됐죠? 3번 D가 빵이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6 만드는 거죠. 3H6 끝. 다 더해야지. 알겠습니까? 그럽니다. 특이한 껴있어. 그거 처리해 그냥 먼저. 알겠습니까? 그럼 해결될 일이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도 여러분들이 잘 풀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505번 한번 볼게요. 505번. 한번 볼게요. 505번.
B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34를 만족하는 505번, 205번, 505번, 미안. 205번. 205번입니다. 205번. 오케이. 자, 다음 만족하는 자연수 A, B, C, D의 개수를 구해라 하고 나왔는데 4개 합이 33이야. 뭘 알겠어. 이거 뭐 어려운 얘기 아니죠. 중복조합 단어가 싹 스쳐지나가겠지. 우리 배운 게 4개밖에 없잖아. 중복조합 문제겠지, 그치? 도연아, 중복조합 문제라고. 알았어? 그때 보시죠. 한 개는 5로 나눈 나머지가 4. 여러분 5로 나눈 나머지가 4인 거 어떻게 표현할 거야? 도연아 어떻게 표현할 거야? 5로 나눈 나머지가 4. 원게 어떻게 표현해? OX. 아, 그렇죠. 아, 우리 배운 사람이야. 알겠습니까? 할 줄 알잖아. 쟤는 알겠어? 그러면 3개는 5로 난 나머지가 3. 그지? 지금 어떻게 할 거야? 5A 더하기 3. 이런 식이겠죠. 이런 표현을 할 줄 알아야지. 알겠습니까? 나머지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5의 배수는 5A, OX. 이렇게 표현하겠죠. 오케이? 서원 알겠어? 모르겠어? 서원아, 5의 배수 어떻게 표현해? 5의 배수. OX. X는 자연수. 5로 나눈 나머지가 1인 거 어떻게 표현해? 5x 플러스 1. 왜? 5의 배수보다 1 커야 될 거 아니야. 5로 나눈 나머지 2인 5x 플러스 2. 나머지 3 5x 플러스 3. 알겠습니까? 뭐 4로 나눈 나머지가 1인 거 4x 플러스 1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죠? 이해됐습니까? 도연아 봐봐. 문제 뭐래요? 한 개는 5로 나눈 나머지가 4고요. 세 개는 나머지 3인 A, B, C, D 개수 구하래요. 그죠? 야, 뭐부터 해야 되겠어? 4개 중에서 한 개만 나머지가 4야. 뭐부터 해야 되겠어? 지연아, 뭐부터 해야 되겠어? 4개 중에서 한 개만 나머지가 4야. 선택부터 해야죠. 선생님, 뭐가 나머지 4인데요? 그건 안 줬잖아. 그거부터 시작을 해야지. 4C1이 출발입니다. 넷 중에 한 개 선택. 왜? 걔는 나머지가 4야. 됐어? 이제 진행할게요. 그걸 A라 칩시다. 일괄 처리 가능할 거니까. 자, A를 뭐라고 치환할 거야? 5A 더하기 4라고. 얘는 나머지가 4인 거니까. 자, 이때 A 체크해야지. A-가 자연수야, 의미 아닌 정수야? 체크해. 자연수가 되면 돼. A-가 뭐가 돼야 되냐고. A 말고 A-가 내가 치환하는 거잖아. 의미 아닌 정수여야 돼. 뭔가 이해돼? 얘가 자연수가 되면 제일 작은 게 1일 거 아니야. 그럼 A가 9부터 가능해? 아니야. A는 4부터 가능해. 이래서 4도 5로 난 나머지 4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A가 4부터 되려면 얘는 의미 아닌 정수야. 그 카테고리를 생각하면서 치환해야 돼.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 남은 B는요. 5B 더하기 3이겠죠. 나머지 3이니까. 얘도 의미 아닌 정수야. 이거 생각해야 돼. 알겠죠? B-는 의미 아닌 정수 가능합니다. C 뭐겠어? 5C- 더하기 3. D 뭐겠어? 5D- 더하기 3. 이렇게 가야지. 이해됐어요? 오케이? 지금 알겠어? 다 대입. 풀기만 하면 돼. 대입할게요. 5A- 더하기 5B- 더하기 5C- 더하기 5D- 더하기 4랑 3 3개. 9랑 13은 33. 맞아? 오케이? 13 넘겨서 빼고 20 남죠? 5를 앞으로 나면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얼마? 4를 만족하는 의미 아닌 정수 상황입니다. 알겠습니까? 4개로 4 만드는 의미 아닌 정수 4H4가 되겠죠. 정답.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요게 딱 중문제야, 중문제. 알겠죠? 중문제입니다. 이런 것들 다 케어가 가능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체크해 보시죠.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 208번 가보겠습니다. 208번입니다. 208번. 여러분 208번 어떻게 풀면 되겠어요? 말로 한번 해봐. X를 X 다시 자, 형원이가 선생님 X를 X 다시 아닌 것 같아. 그쵸. 왜냐면 부등호 방향이 작다야. 만약에 X가 5보다 크거나 같다인 자연수면 이건 쉬워요. X 다시 플러스 5로 치환하면 되겠다. 아니 5를
만약에 얘면 뭐 5개 먼저 뽑아. 그러면 3H 오겠네. 정답이. 그렇죠? 근데 지금 X가 5보다 작고 나왔다는 말이야. 이런 거 우리가 풀이를 배운 건 없습니다.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6건. 아닌가? 여사건 괜찮네. 오케이. 우리가 이건 풀 수 있으니까. 그죠? 여사건이 좋겠네요. 선생님이 그냥 원래 버렸던 대답은 그냥 X가 5일 때 X, 4일 때 X, 3일 때 X, 1일 때 X, 1일 때 X, 빵일 때 하면 돼 그냥. 여러분 오래 안 걸려요. 금방 풀려요. 1분도 안 걸립니다. 판단이 빠르게 쓱 들어가 버리면 알겠죠? X가 변태니까 X를 박아놓고 그냥 풀면 되잖아. 이해됐어요? 물론 성원이가 더 좋은 방식을 얘기했네요. 선생님 X가 얘의 여사건이 X가 6 이상이나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전체를 뽑아내고 X를 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좋아요. 알겠죠? 쌤이 예상한 대답보다 더 좋은 풀을 얘기한 거죠. 그럼 봐봐. 전체가 뭔데? 3개의 문자로 10 만드는 자연수야. 3개 빼야지. 3H7에서. 그죠? 빼기. 이해되겠습니까? 자, X가 6 이상이면 X를 6개 먼저 뽑아놔야지. Y랑 Z도 한 개씩 뽑아야지. 총 8개 미리 뽑았어. 2개 남았어. 3H 정답. 이해되겠습니까? 6개씩 좋네요. 알겠죠? 슬슬 감 잡힙니까? 어떤 식인지 알겠죠? 그런 식의 문제 패턴들입니다. 자, 그 다음 211번으로 가볼게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특이한 것들은요 미리 다 집어넣어. 그럼 되잖아. 알겠죠? 뭐 모든 문제가 그럼 특이하지 않을 수는 없을 거니까 특이한 게 나오면 당황하지 말고 특이한 놈부터 다 숫자로 넣어 그냥. 그럼 다 뚫립니다. 아시겠죠? 넘어가시죠. 자, 빨리 따라와봐. 다 왔어. 211 봐봐. 211 211 하나만 보여주고 이제 뒤로 넘어갈 겁니다. 211 여러분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3W가 14고요.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W가 11이에요. 얘를 만족하는 의미하는 정수야. 알겠죠? 자연수 아닙니다. 8이에요. 당연히 얘를 보면 뭐 하고 싶어? 3을 곱해서 빼요. 아 3을 곱해서 빼요? 그냥 빼요. 그냥 빼면 훨씬 낫지 않니? 3을 곱해서 빼면 W 한 개만 날아가는데 그냥 빼면 3개가 다 날아가잖아. 연립 방식 만나면 그냥 처리부터 해야 일단. 알겠죠? 도연아 빼면 2W가 4다. 선생님 W가 2라는데요? 그러네. 이러면 연립하라고 준 거 아니냐. 알겠죠? W가 2면 돼. 대입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8 만들라는 거예요. 대입은 아무 때나 하면 되잖아. 연립한 거니까. 그죠? 그러면 W는 확정이고요. 이 3개만 가지고 순서상 세팅하면 되겠네. 3H8 끝. 알겠죠? 오케이? 간단 유의 문제가 그냥 다양하게 나와 있을 뿐입니다. 아시겠죠? 잘 처리해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 조금 어려워지면 이런 걸 또 냅니다. 218번을 얘기해. 218번 봐. 218 주먹 218 봐봐요. 218 이런 겁니다. A, B, C가 2의 10승이래. 그때 나올 수 있는 A, B, C의 개수를 구하래요. 오케이? 요것도 이렇게 이해하세요. 봐봐. 주먹. 봐봐. 3개의 문자가 2를 몇 개 가져가야 돼? 10개. 그죠? 2가 들어간 순서 따윈 필요 없습니다. 이 10개를 3명한테 나눠줘. 공 10개를 3명의 학생에게 나눠줘. 이해돼? 매칭 되겠어? 다 얼마일까? 3H10이야. 이랬어? 자, 뭔가 와닿지 않아? 그럼 이렇게 할게요. 봐봐. A를 원래 정석적 풀이는 이거야. 2의 X승을 얘기하고 B는 2의 Y승이고 A, B, C가 자연수니까 C도 2의 Z승 꼴릴 거 아니야. 맞아? 셋을 곱한 건 2의 X 더하기 Y 더하기 Z를 얘기하는 거잖아. 이게 2의 10승 되라는 거니까 결국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얼마 만들어야 돼? 10이 되는. 그죠? 의미 아닌 정수입니다. 이거 체크 꼭 하세요. 왜? 얘가 0이 되면 1 될 거 아니야. 1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만족하는 의미 아닌 정수 3H10인 거죠. 요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선생님 잠깐만요. 3개의 문자한테 이 10개를 나눠주면 되고 2는 구별이 안 되니까 3명의 학생에게 구별되지 않는 10개 나눠주는 경우네요. 3H10이네요. 라는 게 여기서 보인 베스트. 그게 안 보이면 수학적 정리를 해야지.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그런 이야기 드립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함수 얘기만 보여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238번 함수 얘기는 아닌데 아까 초콜릿 사탕 나눠주는 문제. 238 별표. 238 별표. 요 문제 완전 중요해요. 이게 그 3학년 모의고사에서 보통 이제 한 고난도 4점이나 준킬러급으로 맨날 내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중복점은 영어 잘 나오거든요. 알겠죠? 내신에서도 이제 잘 나옵니다. 이 3학년 모의고사 낸 역사가 좀 길어가지고 쌤들한테 기출 문제 되게 많아요. 알겠죠? 잘 봐봐. 요런 류 문제가 항상 잘 나와. 되게 잘 나와. 알겠죠? 봐봐. 이렇습니다. 연필 7자로 와. 자, 도연아. 연필을 쌤 A를 할게. 연필 7개. 이렇게 할게. 7개. 연필 7개. 볼펜 4개. 볼펜 4개. 여학생 3명. X, Y, Z. 남학생 2명. A, B다. 한테 나누어 준다. 단 연필과 볼펜은 구별이 안 된다. 머릿속에 중복조합을 스쳐 지나가겠죠. 왜? 구별되지 않은 연필 7개와 구별되지 않은 볼펜 4개를 사람한테 나눠주는 거니까. 중복조합 베이스 알겠죠? 그때 조건이 많이 껴있어. 봐봐. 여학생이 각각 받는 연필의 개수는 서로 같고 문제를 그래서 여기 못하겠습니다. 가에서 여학생이 각각 받는 연필의 개수는 같고요. 그 다음 여학생이 갖느냐 여학생이 아니라 남학생이에요. 두 번째 줄은요. 좀 수정해주세요. 두 번째 줄은 남학생입니다. 여학생이 갖는 연필의 개수는 같고 남학생이 갖는 볼펜의 개수가 같다 이 말이야. 오케이? 가를 보는 순간 여러분들 무슨 생각해야 돼? 봐봐 주목. 여학생이 갖는 연필의 개수는 똑같대요. 그럼 봐봐. 빵빵빵 111 222 가능하겠지. 남자가 갖는 볼펜 개수가 같대요. 뭐겠어? 빵빵 112 가능하겠지. 이런 게 이게 다 지나가야지. 이 케이스 분류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알겠습니까? 그때 나에서 여학생은 연필을 1개 이상 받아야 된대요. 빵빵은 없어. 111 아니면 222야. 그치? 자, 그 다음요. 볼펜은 뭐 아무 때나 주래야 되냐. 알겠죠? 그렇고 다 남자는 볼펜을 1개 이상 받으래. 빵빵 없어졌어. 11 아니면 222야. 연필은 그냥 아무 때나 받아. 오케이? 그렇게 나누어주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이 말입니다. 상황 이해됐습니까? 그죠? 자, 이거는요 여러분 카테고리를 4개로 분리해야 돼. 왜 4개냐면 생각해봐. 첫 번째 케이스 여자가 둘둘둘 받는 것에 많은 걸 좋아하니까 남자도 둘둘 받는 거. 그죠? 두 번째 케이스 둘둘둘에 뭐가 있겠어? 112 받는 거. 물론 얘는 볼펜이 얘는 연필이겠지만 얘가 연필이 나눠가는 거 볼펜 나눠가는 거잖아. 이해됐어요? 세 번째 111에 뭐가 있겠어? 2가 있겠지. 네 번째 111에 뭐가 있겠어? 11이 있겠지. 이거 이해됩니까 지금? 이거 이해됩니까? 오케이? 가볼게요. 자, 여러분 중복조합 베이스에 이렇게 미리 조건이 껴있는 건 되게 쉬워요. 왜? 미리 주면 돼 그냥. 남은 건 뿌리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가볼게. 연필 7개를 둘둘둘 줬어. 그냥 줘. 경우일 수 없습니다. 왜? 연필 구별이 없어요. 뭐 6시 같은 거 없습니다. 2개 줘 그냥. 그럼 연필 몇 개 남았어? 1개 남았지. 그 1개 누구 줘야 돼? 남자 둘 중에 한 명 줘야 될 거 아니야. 이씨. 그리고 나서 연필 끝났어. 됐어요? 볼펜 4개 있지. 2개 줘 그냥. 경우일 수 없어. 남는 볼펜이 없어. 끝. 이거 2가지야. 이해됩니까? 이해 가볼게요. 연필 다 주면 1개 남지. 남자 둘 중에 한 번 뽑아서 줘. 그리고 나서 됐어요? 볼펜을 1개 줬으면 볼펜 몇 개 남았어? 2개 남았죠? 볼펜 2개를 3명한테 뿌려. 어떻게 하면 돼? 여자 3명한테 구별 안 되는 볼펜 2개 나이라는 경우였어. 몇 가지야? 3H. 이게 잡혀 있어야 돼. 가볍게. 아까 얘기했잖아. 기본 유형 4번. 구별되지 않는 공들을 3명의 학생이 나눠주는 거 3H7이었죠. 학생을 7번 뽑아서 주면 돼. 알겠습니까? 그 뽑는 학생을 뽑는 개수가 걔가 받는 공의 개수인 거죠. 알겠죠? 볼펜 2개 남았어. 여자 3명은 줘야 돼. 3H2야. 2H3 아닙니다. 알겠죠? 헷갈리면 안 돼. 남자 3명은 2번 뽑는 거야. 왜? 그 뽑는 개수가 볼펜 주는 개수야 그냥. 이해되겠어요? 이런 매칭이 돼야 진행이 편해집니다. 지연아 헷갈려? 됐어? 오케이. 자, 이해 갈게요. 자, 안 헷갈리고 표정이 왜 그래? 야, 이제 웃으세요. 자, 여러분 파이팅. 자, 봅시다.
자, 그 다음요. 연필 한 개 줬어. 봐봐. 111 줬어. 몇 개 남았어? 4개 남았지? 4개를 남자한테 뿌려. 뿌린다는 표현 알겠죠, 이제? 2H4. 이해됩니까? 아, 2명한테 구별한테 4개를 준 거잖아. 그죠? 성원 알겠어? 2명한테 구별되지 않은 4개를 주는 게 2H4라고. 학생 2명을 4번 선택해야 돼. 선택한 개수가 내가 볼펜을 준 개수라고. 빨리 매칭돼야 돼. 그리고 나서 볼펜 둘 줬어. 끝났는데 볼펜 남는 게 없어. 여학생 줄 게 없다고. 그죠? 마지막 2H4 곱하기 3H이겠죠. 아까 했으니까 위에서. 다 더하면 정답. 어려운 문제입니다. 알겠죠? 내신을 치면 가장 어려운 2-3개 중에 한 개일 거야. 알겠죠? 잘 나온 어려운 문제니까 분류 잘해서 처리해 주세요. 이해되십니까? 함수 좀 어려워하니까 여기까지 합시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여러분 그 중복조합부터 풀어봐라. 167부터 238까지입니다. 다 풀어오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제발 좀 틈 날 때마다 공부 좀 합시다. 여러분 이제 시험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체크하세요. 숙제 밀린 친구들 앞에 거 물론 시키겠으나 일단은 중복조합부터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세요. 알겠죠? 크게 연결성 없으니까. 알겠죠? 오늘 배운 중복조합, 오늘 이해한 중복조합부터 확실하게 하고 다음 부서 넘어갑시다. 알겠습니까?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